세법과 회계학, 처음에는 외계어 같았지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공부법은 였는데요. 노베이스였던 제가 전공 과목에서 고득점으로 합격한 구체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대학에 입학한 뒤 딱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냈다가 그대로 졸업하고 취업도 안 된 상태로 몇 년을 자괴감 속에 허송 세월을 보냈는데요. 저보다 먼저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며 빨리 취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며 무력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합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 이 영상에서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국가의 살림살이인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 선발합니다. 국가직은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 배치되어 국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직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은행이나 회계세무와 관련된 사무직에 비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 정년까지 보장되고 세금과 관련된 전문성 높은 직렬이라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기 좋은 매력이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전문 과목인 세법, 회계학까지 총 5과목으로 치러지는데요. 특히 세법 과목은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떤 시험을 보는지에 따라 공부할 과목이 달라집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세법 개론, 지방직 시험에서는 지방세법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모두 응시할 경우에는 보통 세법 개론을 먼저 공부한 뒤 지방세법을 따로 공부합니다. 세법과 회계학이라는 과목 탓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역시 노베이스 상태에 가까웠고 반대로 생각하면 전공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을수록 합격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세력 소모를 줄이고 편한 장소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공부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기상해서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국어와 영어를 2시간씩 나눠서 공부했고 오후 1시에 점심을 먹은 뒤 꼭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 바깥 풍경과 하늘을 보며 머리를 식혔어요. 저녁 6시까지는 회계학을 공부했는데 가장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대에 계산 문제를 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30분 정도 산책을 다녀온 뒤 자정까지 세법을 공부했는데요. 특히 세법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며 공부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과목별로 나눠 공부법을 살짝 다르게 적용했는데요. 특히 국어와 영어 강의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보시고 난 뒤 자신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나서 수강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어는 신민숙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논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 논리 강화 시리즈 수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올려주시는 어휘 문제도 틈틈이 공부했고 부족한 독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매일 아침 비문학 독해 문제를 2세트씩 풀었는데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는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풀며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어 또한 출제 기조가 독해 위주로 바뀌며 암기할 내용이 많이 줄어 공부하기 수월했는데요. 다만 어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이론의 모든 것 교재에 있는 단어집을 매일 데이 2씩 암기하고 해독했습니다. 저는 문법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는데요. 비비안 선생님께서 문제마다 문법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혼자 문법 문제를 풀 때에도 어떤 문법 이론이 적용되었을까 생각하며 문제를 푸는 습관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해설 강의 때 선생님께서 정리해주신 영단어 중에 헷갈렸던 단어를 간추려서 수첩에 적고 암기하곤 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습관화한 덕분에 취약 과목이었던 영어에서도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과목은 베이스도 없고 처음 공부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복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법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정말 막막했는데요. 이때 이훈여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세법 전반을 찬찬히 다 알려주시는데요. 해당 세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가시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후에는 모의고사 풀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세법의 핵심 정리 강의를 또다시 해주시고 개정세법 특강도 또 해주십니다. 마치 물건을 사면 AS를 해주듯이 추후 강의들을 하실 때마다 핵심 정리를 연이어서 계속 해주시는데요. 이를 통해 기본 강의를 빠르게 수강하고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하면서 반복되는 선지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부분만 너무 붙잡고 있기보다는 여러 번 회독하면서 내용에 익숙해진다면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회계는 세법보다는 암기보다 이해의 비중이 넓어 공부하기 조금 더 쉬웠습니다. 그렇다 해도 베이스가 없던 제게 힘들게 다가오기는 마찬가지였기에 회계도 복습을 철저히 했는데요. 세법은 기본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 자체를 복습했지만 회계는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와 예제를 푸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산이 좀 더 많고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부분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 단순하게 그 내용을 안다 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를 같이 풀어보며 복습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들었던 정윤돈 선생님께서는 시험에 나올 부분, 안 나올 부분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고 전자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강의 자체로 꽤 속도감 있다 느껴지고
해커스에서 매달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풀면 점수가 꽤 빨리 오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직접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험 치는 해 1월부터는 심리적으로 조금씩 지치기도 했는데요. 딱 잘라서 슬럼프 왔다 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문제풀이도 제자리 걸음 같고 복습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 느낌을 쭉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의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었으나 점수의 상승세가 꺾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잡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날은 저녁에 헬스장을 가거나 산책을 나가서 아무 생각하지 않을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몸이 어딘가에 집중해야 다른 잡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너무 복잡해진다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진짜로 단순 노동과 단순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규칙적인 공부 패턴 만들기, 슬럼프 극복하기 등 어디에나 통하는 만능 방법이니 여러분도 꼭 머리를 비우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힘든 순간은 꼭 있지만 힘들다고 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힘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길잖아요. 지금 당장은 애둘러 갈지언정 조금 돌아갈지언정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며 현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